네, 지금부터 IB 교육과정의 국내 도입 관련 종합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동진 책임연구원과 또 김태훈 정책부위원장께서 차례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고 또 추가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송인수 공동대표께서 발언을 해주시는 순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그간의 경과와 또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IB 국내 도입 관련한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그간 내외부 스터디와 또 토론회를 통해서 각종 또 자체 조사를 통해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결과 발표는 교육계에서 그간 IB의 국내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매우 치열했고 그 치열한 것만큼 최대한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잣대로 평가하기 위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한 작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과 4월 18일, 5월 2일 세 차례 IB와 관련해서 타당성을 평가하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자체 연구조사와 또 외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수차례 내외부 스터디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처럼 치열한 과정을 거치면서 IB 국내 도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이유는 IB 국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IB의 한글화 번역에 대해 IBO 본부와 합의에 성공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IB를 도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움직임 때문에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IB 도입이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자리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 달리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합니다. 이런 비판적인 움직임들은 IB 도입 과정에서 많은 마찰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B 도입이 과연 대한민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혁신하면서 새로운 대입 제도를 견인할 수 있는 타당한 제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이 평가는 대단히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IB에 대한 종합평가 과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앞서서 본격적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정부가 논술형 국가시험 도입 계획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IB 교육과정 적용 학교가 늘어나는 것이 또 새로운 특권학교, 새로운 교육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좀 총평을 말씀드리면서요. 세부적인 내용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책임연구원이신 신동진 선생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IB 도입에 대해 6개 영역 29개 요소로 나누어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문 4쪽입니다. 4쪽 하단에 먼저 주요 평가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영역은 IB 도입에 대한 문제의식의 타당성, 제2영역은 제도 도입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결해야 될 과제로 대입 경쟁의 부담, 사교육 증가 부담, 학생들의 학습 부담, 특권 학교의 특수 교육 과정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등 4개 요소에 대한 점검, 제3영역은 교육 목표, 수업 방법, 평가 체제 등을 비롯한 교육 과정의 적절성, 제4영역은 소요 재정 및 교원 연수의 적정성, 제5영역은 부작용 없는 현실 안착 가능성, 제6영역은 IB에서 KB로의 전환 가능성 등입니다. 이 세부 항목별 평가 등급은 5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평가 결과를 다시 평가 학점별로 구분하면 A등급 7개, B등급 3개, C등급 8개, D등급 9개, E등급 2개로서 세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 결과를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의식이나 IB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시범 운영 형태로 지원하는 소요 재정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제도 도입 이전 필수 선결 과제 4요소, 즉 입시 경쟁의 부담, 사교육 증가 부담, 학생들의 학습 부담, 특권 학교의 특수 교육 과정으로 악용될 가능성 역시 깊은 고민거리로 입시와 잘못 연결하면 현실 안착의 과정 속에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IB에서 KB로 전환하는 과정이 명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현재로서는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위 평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즉 소요 재정의 적절성 및 도입 이전에 예상되는 4요소와 한국의 국적 있는 교육과정의 요구가 IB 교육과정 속에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IB의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은 매년 3,400만 원 가량으로 총액은 혁신학교보다 적으나 혜택 대상 학생이 매우 협소해 학생 수 대비 지출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IB 고등학교 과정인 IBDP 도입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 IB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IBO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총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회원학교 승인비, 회원학교연회비, 회원학교 승인비와 교사들 연수비, 학생의 IB 응시료, 한글 번역료로 구성이 됩니다. 이 항목 기준에 따라 지출 내역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도입 후 단위 학교당 일시 지출 비용은 5,700만 원이 소요되며 매년 고정 지출 비용은 3,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IB 시범 학교의 5년간 지출비 1.55억을 연간 평균 비용으로 나눌 때 추정치 3,100만 원은 혁신학교 예산 지출비 5,050만 원과 비교할 때 적어도 여타의 시범 학교나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이 소수의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시범 도입하고 그 경우에도 혁신학교처럼 특정 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아니라 한두 개 반에만 적용될 텐데 그렇게 되면 소수의 학생만 혜택을 입게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수혜 대상 학생 1인당 예산으로 계산하면 학교당 3,100만 원은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글 번역비로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므로 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제도 도입 이전 필수 선결과제 4요소의 충족 여부입니다. IB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할 때 그 부작용이 IB 시범 도입 이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영역과 시범 운영을 거쳐야 그 부작용이 확인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시범 운영 단계에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다음 4가지 영역은 반드시 시범 운영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제1요소는 입시 경쟁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제2요소는 사교육 부담을 더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3요소는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제4요소는 특권학교 트랙이 되어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위 4요소의 저촉 여부를 검토할 때 IB 제도 도입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첫 단계로 시범 운영 단계, 이 단계는 일부 교육청이 시범 운영을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도화 1단계로 현 대입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속에 IB를 허용하는 새 트랙을 만들어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제도화 2단계로 현재의 대입 제도가 논수령 국가시험, 즉 KB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제도화 1단계에서 부유한 사립고나 특목고, 자사고의 IB 확대 및 현 대입 전형으로 진입할 경우 입시 경제의 완화 측면이나 사교육 경감의 측면, 특권 교육, 교육 양극화 억제의 측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 있는 표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B 교육과정 속에 한국적 교육과정, 즉 국어, 지리, 한국사, 세계사 등의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것은 충돌되지 않을 여지가 생각보다 많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B 제도 도입 관련 6가지 점검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표에 근거해 볼 때 중요한 과제인데 정책 도입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IB 측의 문건이나 토론의 발제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IB 도입 이전에 심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IB 시범 운영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IB 시범 운영이 논술형 국가 시험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 여부입니다. IB 시범 운영이 무엇을 위한 시범 운영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질 좋은 선진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나 학생들이 배우는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은 의미는 있겠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입니다. 국가 교육 과정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IB가 갖는 종합적 의미를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IB를 KB로 전환하는 시범 운영 도입이라면 그 관점이 교육청에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와도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IB 제도화가 특권학교 IB 도입의 길만 열어주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 여부입니다. 교육청은 제도 확대 여부와 무관하게 당분간은 재정 비용은 단위 학교 학부모들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IB의 모든 교육적 타당성은 그 근거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기 낙후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시범 운영 이후가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이런 시도를 함으로 인해 현재 대입제도 속에 진입하는 빗장이 열려져 제도가 보편화된과 동시에 한편으로 선출직 교육감의 변화 혹은 재정의 한계로 시범 운영이 언젠가는 중단될 때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때 일반 공립학교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단 한 개의 학교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 열린 공간으로 자사고, 국제고, 영재고, 특목고 등 재력이 있는 사립학교들이 들어와 이 제도를 국내 유수 대학 진출을 위한 통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경우 IB 도입의 부작용은 상상외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미 현재 삼성이 투자한 충남 삼성고나 대기업형 사교육 업체가 설립한 경기외고 등이 이 일에 뛰어든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 열려진 공간으로 정부나 교육청 지원이 멈추는 순간 공립 일반 학교는 운영할 능력이 안 되고 재력이 되는 사립학교들이 치고 들어와서 전체 교육 생태계를 교란시킬 때 그로 인한 또 다른 교육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칫 지금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범 운영 학교는 그런 특권 기숙 학교 출연을 위한 비단길을 깔아주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IB를 현 대입 제도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형 논술 시험이 현재의 수능을 대체할 전망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KB로 가는 전략이 전혀 없이 IB가 제도화된다면 IB는 가장 심각한 형태로 악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KB 전략은 지금 다만 희망사항일 뿐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정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영어 몰입교육에 따른 고액 영어 사교육 유발 가능성 여부입니다. 시범 운영 과정이라도 6개 교과에서 영어 과목과 예술 등 최소 2개 과목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인 바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듣고 일정한 정도의 대입 시 IB 시험 성적을 내려면 고액 영어 학원 수강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 고액 사교육 유발 과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IB는 국적 없는 교육 과정이라는 비판과 그에 대한 입장 확인입니다. IB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결국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이들이 국제사회 유수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교육과정입니다.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역사와 철학, 신념, 어를 통합적으로 녹여낸 것으로 다른 외국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보편적인 가치나 영역도 있지만 그 나라의 특수한 가치나 영역도 있다고 볼 때 IB 교육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인재상이 실제로 얼마나 한국인다움과 국제적 마인드를 동시에 갖는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지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IB로 한국의 수십 년 교육 과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지키면서 미래사회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과 논술형 국가시험이라는 미래형 대입 제도를 위해 IB의 장점을 흡수하려는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치밀하게 따져서 어디까지가 공전이 가능하고 어디서 부딪히는지 면밀히 따져서 그 부딪히는 영역과 관련해 무엇을 어디까지 지키고 내줄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논의가 끝나야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시범 운영 단계에서 매우 치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간의 우려대로 IB는 국적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과 교육과정 중 국어, 국사, 지리 등 역량 있는 국민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국적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내용의 가치가 IB 시범 운영 과정에서도 훼손되지 않는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갖고 따져보면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과정이 문제인데 그 경우에도 한국사 등은 IB 운영학교에서도 고1에 가르칠 수 있기에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IB 교육과정과 한국의 교육과정과의 병전은 적어도 한국사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사 외에 세계사, 지리, 국어, 영어 등에서 적어도 IB 고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인문교과와 IB 외부 시험과의 관계 및 가치 충돌 가능성은 보다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꺼내는 교육이 가능한 교사의 역량 변화의 가능성 여부입니다. IB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끌고 갈 교사 인력이 과연 3일의 연수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식을 주입하는 수업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생각을 꺼내는 논술형 교육에 이미 익숙한 상태에서 IB의 교육과정을 익히는 짧은 기간의 기본 연수만으로도 바로 수업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논술형 평가와 꺼내는 방식의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뼛속 깊이 객관식 오지선다형 시험 및 주어진 지식을 내면화시키는 데 익숙한 대다수 교사들이 학생들을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꺼내는 교육에 익숙한 인간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먼저 꺼내는 교육의 맛을 보고 기존의 집어넣는 교육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며칠의 연수를 통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경험이 그 세계 속으로 일정 시간 몰입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교사들이 꺼내는 교육 패턴을 학생들에게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이 수업을 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12쪽입니다. 교사들이 IB 교육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IB 교육과정이 IB 외부 시험과 맞물려 국제 수준의 유수 대학의 입시 요구를 맞추어야 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존 사교육 시장에 이를 의존하게 되어 결국 고액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IB가 KB로 간다 할 때도 여전히 계속될 사교육 문제 및 입시 경쟁 문제입니다. 시범 운영 과정 속에서 영어 사교육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교과 포함 2개 과목을 영어 몰입 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는 IB 교육 과정 및 논술형 외부 시험의 영어 시험을 영어 논술 필기 시험으로 치러야 하는 바, 이는 기존의 영어 읽기와 듣기 시험보다 학습 강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MB 정부에서도 말하기와 쓰기를 반영한 영어 니트 국가시험을 도입하려 했으나 심각한 국민적 우려로 이를 취소한 전례로 비춰볼 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사교육비 총량 관련 KB로 전환될 때 그 총량이 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논술형 사교육으로 사교육 시장이 재편될 것이며 이런 사교육은 기존 객관식 정답 찾기 사교육보다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핵심 제언과 우리의 요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점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수능 체제를 그대로 두고 IB 도입 학교를 확산시키는 것이 현 수능을 없애고 논술형 국가 시험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IB 도입 학교가 많아지면 그들이 논술형 국가 시험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적 압박 집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학교들이 그런 변화의 도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IB 운영 학교들과 교육청들은
논술형 국가시험 도입을 견인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IB 도입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IB 교육과정 같이 질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이 강하고 그 과정에서 입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면 좋고 유리하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입 구조가 IB 교육 결과를 입시에서 수용한다면 이들은 KB로 전환을 요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행 대입 제도는 IB 교육을 받은 내국인 학생들을 대입에서 배려할 수 있고 특히 서울대 등 몇몇 상위권 대학들은 IB 교육 과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IB 도입 고교가 많아지더라도 현재 대입 체제는 이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 IB 학교가 늘어날 경우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KB를 위한 국민적 압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IB 제도는 사교육 부담, 특권층 교육과정, 국적 없는 교육과정 문제 시비에 휘말릴 것이고 아울러 KB 전략의 일환으로 IB 도입을 생각했던 이들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IB가 KB로 전환되는 지렛 때는 IB 도입 학교 확산이 아닌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IB 도입 학교 운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정부가 나서서 현 수능 체제를 해체하고 국가 논술고사 체제를 도입하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국가 논술고사 체제의 도입이 반드시 IB라는 징검다리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IB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IB와 무관하게 한국적 국가 논술고사 체제 도입에 착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IB 적용 학교들의 증가와 현 대입 체제 속에서 특권 교육 트랙이라는 괴물로 IB가 둔갑하지 않고 교실 수업과 대입 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미래지향적 논술형 국가시험 체제의 선도자로 선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와 관련해 일체 신호를 현재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IB 시범 운영을 확대하려는 교육청들이 늘고 경기외고, 충남 삼성고 같이 IB를 적용하는 부유층 사립학교들이 늘게 될 경우 우리 교육은 또 다른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논술형 국가시험 체제 논의는 시기상조이니 따라서 IB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IB 시범학교 정책을 처음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 교육법 체제 속에서 불법이 아니고 교육청을 막는다 해도 사립고까지 물샐 틈 없이 틀어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들도 이와 관련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기에 이 흐름이 적어도 축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IB 교육과정을 적용하려는 교육청과 사립고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정부와 교육청이 할 일은 논술형 국가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재 정부는 IB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논술형 국가시험 논의조차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침묵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IB가 현실 속에서 한 흐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게 논술형 국가시험 전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IB 도입 과정 도입 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빛과 그림자가 명백합니다. 빛은 가리지 않고 그림자는 걷어낼 지혜로운 길을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단체가 현재까지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IB 평가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둘, 정부와 교육청들은 현 수능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논술형 국가시험 체제 전환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논술형 국가시험 체제 전환 논의가 실종된 채로 현재의 대입제도 속에서 개별 교육청들과 자사고 외고 등이 IB 교육과정을 확대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특권 교육과정 트랙이 되어 우리 교육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셋, 낙후 지역 중심 시범학교가 아닌 자사고 외고 등 부유한 개별 사립학교 차원에서 IB 교육과정을 도입 확산하려 할 때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은 그 허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IB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비추고 있는 점을 볼 때 외고나 자사고 내에서조차 새로운 양극화 흐름이 생겨날 것입니다. 넷, 대구 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IB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영어 모르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IB 교육 과정이 한국의 국적 있는 교육 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추가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답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우리는 향후 IB 관련한 정책이 학교 교육과 대입 제도를 혁신하면서 그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송인수 공동님의 추가 발언이 있겠습니다. 뭐 글쎄요, 제가 뭐 또 자세하게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 IB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매우 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공감을 하지만 현실의 안착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따지는 과정들을 거치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좀 하는 것이 좋은데, 이와 관련된 지금 이제 우리 논의들이 매우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는 이 취지가 좋다고 해서 이 IB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일부는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때문에 IB 교육 과정이 국내에 일체 도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의견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IB 교육 과정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저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지금 이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또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IB 교육 과정이 시범학교, 특히 이 부유층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확대될 때 이것이 한국의 공교육과 그리고 대입 체제를 더 모순 속에 빠뜨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IB가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가 이 지금의 수능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한국형 국가논술고사 체제로 전환을 해서 초중고 교육의 혁신과 대입의 혁신을 하는 그의 계기로 삼는 노력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것이 저희들의 그 공식적인 지금 판단인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사실은 매우 신중하고 그러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현재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교육청이나 그 이제 IB 시범 도입 내지는 IB 제도를 적용하려고 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이와 관련된 문제 의식이나 그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이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높은 교육의 질, 그 하나만 보고 학교 내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그 관점만 있기 때문에 국가적 관점에서 이 정책에 대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때가 됐고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